말상경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빨리빨리라고 하죠. 음식도 바로 나와야 되고 택배도 뭐 이제는 다음 날까지 안 오면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일할 때도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좋을까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일 빨리 하세요? 저 일을 빨리 하고 말도 엄청 빨리 해가지고 항상 지적받죠. 인정. 네, 인정합니다. 근데 뭔가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하면은 뭔가 잘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빨리빨리가 기본 약간 속도전이 기본이었는데 이제 속도가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요즘엔 전보단 좀 적지만 빨리빨리가 거의 우리 사회 통념이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배달 음식 한참 서로 경쟁할 때는 뭐 30분 내 배달 보장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중간에 워낙 빨리 하다 보면 또 덜 익은 음식이라든지 뭐 오다가 뭘 빼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배달하신 분들도 빨리 하셔야 되니까 뭐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오히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뭔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리뷰가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음식을 놔두고 가면 다시 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더 든다거나 이런 실수할 수 경우가 있으니까. 그쵸,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제가 진짜 지난주에 카페 갔는데 한 6개 정도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고 했는데 줄이 엄청 긴 거예요. 줄 서가지고 딱 했는데 받아가지고 포장을 딱 해가지고 들는데 뭔가 이상 6개씩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세어봤더니 5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서두르다가 가서 이거 한 개 빠졌다니까 그분이 너무 지금 주문이 많아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근데 그러고 중간에 그때 뭘 제조 휘핑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그걸 멈추시고 제 걸 만드니까 이게 업무가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그렇죠. 또 급한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또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죠. 조직에서 아주 극명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조직이야말로 이제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하고 남보다 더 빨리 보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마감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2달 할 걸 한 달로 줄인다. 이러면 뭐 그만큼 야근을 한다든지 뭔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오리투성이어가지고 다시 자료를 검토하거나 프로젝트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뭐 언론사 기사 봤더니 대기업 현직 직원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임원들은 당장 내년에 공급에 들어가야 자기 실적이 되니까 빨리 가려고만 한다. 어차피 망가지는 건 후임자 때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나 있을 때 성과 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를 사실 후단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보통 우리 이 조직이나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특히 임원 같은 경우에 1년 단위 평가하기 때문에 우선 내 임기 안에 뭘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뭐 최근에 좀 적어졌지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특히 자동차는 리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콜이란 것도 뭐 보통 작은 리콜도 있지만 대규모 리콜도 많잖아요.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빨리 출시하려다 보니까 품질 검증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서두르다가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최근에는 거의 이제 없지만 전에는 배터리 폭발에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그에 걸맞게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신기한 게 일을 그래도 빨리 끝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빨리 끝냈는데 일이 더 늘어나는 마법 같은 상황이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오늘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먼저 이야기 드리면 원래 조직에서 일을 잘하면 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계속 일 많이 시키게 되거든요. 일 잘하고 빨리 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그만큼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거죠. 일 잘하네, 더 해봐. 이렇게 되는 거고 기존에 처리하지 못했던 일도 추가되는 거죠. 야, 이거 못했는데 너 잘하겠다. 이것도 해봐. 이러니까 추가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좀 빨라지면은 개별 작업의 속도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의 양이 줄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기술이 발전하면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수요가 폭발해서 더 바빠진다는 거거든요. 이 제본스 역설은 1860년대에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본스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이제 19세기에 이제 석탄이 효율성이 엄청 높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적게 쓸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또 오히려 소비량이 엄청 는 거예요. 또 효율성이 좋아지면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제가 2000년도 1990년대 후반에 윈도우가 이제 나오고 이제 더 편리하게 되고 이제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더 이상
종이를 사람들이 거의 안 쓸 거다. 모니터로 보니까. 하지만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아시다시피 종이 지금 엄청 프린트하잖아요. 훨씬 더 많이 쓰게 됐죠. 그렇죠. 뭐 태블릿 나왔다고 하지만 사람들 아직도 종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기술의 진보가 자원 소비 등을 더 오히려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직장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서 뭔가 소통을 잘하고 싶어서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거 도입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내 메신저도 많고 네. 사회 메신저도 많은데 이러면 업무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일해보면 메일이 있기 때문에 이 메일 가져가지고 회신하죠. 거기다 보고할 때 위에 라인 한 명만 놓는 게 아니라 협력으로 해서 여러 명 넣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것도 보고 또 누가 와가 또 한마디 한다고요. 그럼 이러다 보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나 일이 꼭 줄어들진 않다. 그러네요. 또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거기 또 부대하는 일들도 더 또 많아지는 거고요. 그럼 또 반대로 뒤집어서 직원한테 일 천천히 해라.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해봐라라고 하면 과연 성과나 효율이 좋아질까요? 그렇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그래 빨리빨리 하면은 네. 안 좋으니까 여유 있게 좀 해보고 천천히 해봐 이러면은 잘 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 영국의 역사학자이다 경영 연구자인 노스코트 파키슨이 되게 유명한 파키슨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너무 유명한데 이 법칙은 이제 공무원의 수와 업무량은 아무 관련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파키슨이 그 한때 영국의 해군 조직에서 일할 때 보니까 관료제 병폐를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조직은 커지는데 그 일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조직이 크더라도 그에 맞게 일이 새로 생긴다는 거죠. 아마 직장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 하나 더 뽑아달라고 해서 더 뽑았는데 일은 줄지 않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 조직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뽑는 순간부터 위에서 야 이제 사람 뽑았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일도 일고 저 일도 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네. 사람 뽑을 때마다 더 일이 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항상 사람이 모자라다고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특히 이제 흔히 백수가 과로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순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시간이 많으면 이 시간을 사람이 한없이 늘려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면 꼭 적은 인원이 간단히 할 일도 나중에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복잡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너무 빨라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느려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속도를 어떻게 적당히 조절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무 빨라도 문제고 아까 파키슨 법칙처럼 너무 여유가 있어도 문제고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네. 점에서는 결국 다 비효율의 또 다른 그럴 수 얼굴 있어요. 뿐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긴 한데 적정 속도를 찾아야 된다. 그게 뭘까? 근데 제가 사실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외부에서도 그렇고 뭐 또 적당히 해라, 뭐 꾸준히 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알맞게가 어느 정도인지 꾸준히란 게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가 꾸준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말만 이렇게 할 뿐이지 가장 맞히기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행 단위를 구체적으로 다 답을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그 전체적인 평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고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직이다 이러면 우리 조직은 예를 들어서 뭐 10일 룰을 만들겠다 이러면 10일 동안 보고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초안은 5일 차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중간 검토는 7일 차에 하고 최종보는 10일 차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기간이 딱 나눠져 있고 네. 정확히 또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하면서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걸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빼란 말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솔직히 전에 단김이라고 그러니까 달았으니까 바로 빼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쇳불을 뽑을 때 이제 불로 뜨겁게 달궈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질 때 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이 이게 어느 정도 때가 딱 되면 그때 적절할 때 끝맺어라 이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적당한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이거 사실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보통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다 알잖아요. 언제 보는지. 예. 모르는 경우 없거든요. 시험 기간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다들 한 달 전부터 이제 곧 시험이니까 공부해야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벼락치기 하죠. 그렇죠.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거 다다음 주에 하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정도 되면
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벼락치기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벼락치기를 하면 시험을 보기는 보죠. 근데 마음도 불편하고 점수도 그것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단기간으로 몰입 학습하는 것보다는 주 2, 3회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 휴지기 쉬는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기억이 좋다는 게 많거든요. 연구 결과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집중과 분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해야 하는데 이걸 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휴지기를 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자전거 타셨죠. 대부분 네네네. 타는데 자전거를 보통 어렸을 때 3발 자전거 타고 2발 자전거 좀 타다가 안 타잖아요. 어른 돼가지고. 잘 안 타고. 그렇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자전거를 한 1, 20년 만에 타면 그래도 기억이 나죠. 그렇죠. 네. 그게 몸이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몸도 실질적으로 그 예전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게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그 연습을 한 거잖아요. 하루만 예.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거 관련돼 가지고 2024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발표된 미국 뉴욕대 연구진 논문에 가면 이 사람 뇌만 공부할 때 이렇게 휴지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 뇌에서 저장돼 가지고 더 잘하는 건데 일반 세포도 그럴 수가 있다고 가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휴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한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뭐 자전거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쭉 하다가 한참 또 한 1, 20년 하다가 다시 하면 어느 정도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학습이나 이런 것도 일정 기간을 두고 이 휴지기를 주면서 할수록 더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죠. 약간의 휴식도 좀 필요하고 또 매번 계속해서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자영업자라면은 이런 현상들을 좀 어떻게 잘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은 특히 약간 시간에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손님들이 많이 오면 빨리 처리해야 되고 인원이 그렇죠.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또 가면 나도 바쁘잖아요. 그 나도 빨리 먹고 싶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이 음식 시키면 바로 나오는 것에 왠지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요즘에 최근에 많더라고요. 저희는 손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들어가서 시간이 꽤 걸린다. 네. 뭐 이런 안내가 요즘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쓰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점심시간 짧어 이러면 사실 그 식당이 아니라 다른 식당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와서 먹으면서 오늘은 여유도 있고 저 음식이 맛있으니까 가서 좀 기다려도 돼 하시는 분은 더 많이 오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단골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커피점도 요즘 그런 거 많더라고요. 카페에도 가면 요즘에 카페가 메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복잡해요. 깜짝 놀랐어요. 나 커피 이름도 길고. 그래서 네.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초코 말차 마카롱 라떼 같은 경우에 다양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음료보다 몇 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름이 엄청 길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은 이거를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 커피를 먹는 거고 아닌 사람 좀 더 기다리면서 불편함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안내를 해주면 예측 가능하게. 예측도 가능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 커피 먹으러 오신 손님은 안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커피 먹으러 오고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불만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골 유치가 더 용이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게 일의 속도도 놓칠 수 없고 완성도도 중요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절충을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진짜 어렵죠. 이게 지속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결국은 완성도를 기준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죠.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그러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과 지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날짜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보다는 성과를 완성도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상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보고서라든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최대한 수정이 없거나 아니면 다시 리콜이 없는 거 관련돼 가지고 더 가점을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조직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이 보고서를 쓰거나 이러면 우선 상사가 많잖아요. 위에 부장님도 있고 상무도 있고 이러면 올라갈 때면 사람 생각이 달라서 보고서가 갈수록 버전 업되면서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 부서도 많다 보니까 의견도 많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긴 한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보고서나 어떤 물건에 관련돼 가지고 수정이 적은 거에서 가점을 준다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도 이 사람이 금방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 차원에서 예. 자꾸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야, 예전에 어떤 기업 봤더니 이런 문제를 리콜을 했었대. 우리 회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 했었다는 걸 주기적으로 뭐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거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회사의 지향점과 또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하는 거고요. 조심해야 될 점들도 있을 거예요. 오류 같은 거. 맞습니다. 뭐 중요조를 확실히 정한 게 중요하죠. 이제 파키슨이 굉장히 재밌는 법칙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회의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 관련해서 회의를 많이 할 거 같잖아요. 네.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봤더니 파키슨 어느 기업을 봤더니 고위 임원에서 $10,000,000짜리 원자로 에너지 토의를 할 때는 2분 30초, 2분 만에 끝났대요. 근데 중요한 결정은 2분 만에 끝내고. 그렇죠. 근데 $4짜리 커피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냐에 따라는 1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원자로 이야기는 할 게 없잖아요. 네. 커피, 뭐 다이어트, 뭐 애들 교육 이런 거는 할 말이 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이면은 이야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백가쟁명식으로. 그러니까 이 업무나 이런 걸 할 때 중요조를 둬가지고 여기에다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거 거죠. 역시 또 예측 가능하게. 맞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완성도 있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